폭풍의 언덕 9장. 넬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캐서린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갑자기 바뀌고 웃다가도 금방 화를 내고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버리곤 했죠. 넬리는 조용히 덧붙였다. 마치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자기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람을 피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이려 하지 않았죠. 나는 그 아이를 걱정해서 방으로 찾아갔어요. 넬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듯 말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도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아이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넬리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캐서린, 괜찮니? 넬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넬리,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넬리는 낮게 말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아이는 지금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 있었죠. 그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폭풍의 언덕, 거기로 돌아가야 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넬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히스클리프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였어요. 넬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 넬리는 잠시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지금이 어느 시간인지도 헷갈려 했죠. 방 안은 답답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넬리는 낮게 말했다. 저 너머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캐서린은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적 들판, 바람이 불던 언덕, 그리고 히스클리프.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졌어요. 조금 더 또렷해지고 조금 더 간절해졌죠. 그 아이는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넬리,
보이지 않니? 저기 그가 와 있어. 넬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비와 바람뿐이었죠. 그 말을 듣자 캐서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기대가 꺼진 사람처럼 아주 깊이 가라앉는 표정이었죠.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왜 아무도 그를 데려오지 않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로도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잠시 뒤 그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넬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 울음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 같기도 했어요. 한참을 울은 뒤 그 아이는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넬리,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넬리는 한동안 말을 멈췄다. 그 질문은 오래 지난 지금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어떤 위로가 가능했겠어요. 그날 밤 캐서린은 결국 깊은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몸은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은 뒤였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히스클리프. 넬리는 천천히 말을 맺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